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어젯밤 열린 러시아 월드컵 대한민국 대표팀의 첫 경기 잘 보셨습니까? 아쉬운 패배로 끝났지만 응원 열기만큼은 어디에도 뒤지지 않았습니다. 제주에서 펼쳐진 응원전을 김항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늦은 밤 탑동 광장에 모인 시민들, 긴장 속의 대형 스크린의 중계 화면을 주시합니다. 전반 20분 골키퍼 조현우가 스웨덴의 강한 슈팅을 막아내자 안도의 탄성이 터져나옵니다. 전반전 내내 이어진 팽팽한 경기에 응원 열기는 점점 더 뜨거워집니다. 시민들은 경기 시간 내내 한 목소리로 구호를 외치며 우리 선수들의 선전을 기원했습니다. 야외에서 이렇게 선수들과 같이 응원하는 마음이 돼가지고 정말 기분이 좋고요. 이 응원하는 마음이 저기 러시아까지 잘 전달이 돼서 호프집에서도 응원전은 계속됐습니다. 3-3-5 모여 대표팀의 경기에 환호하며 뜨거운 열기를 보냅니다. 후반 20분 스웨덴의 페널티킥이 우리 골망을 흔들며 득점으로 연결되자 곳곳에서 아쉬운 탄식이 흘러나옵니다. 0대1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은 아쉽게 패배했지만 축구 팬들은 우리 선수들의 선전에 박수를 보냈습니다. 네, 오늘 정말 안타까운 경기였고 온 국민이 바라는 마음이 똑같을 것 같은데 기적이 한번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제주 곳곳에서 뜨거운 응원 열기가 솟아났던 지난밤, 이제 제주의 축구 팬들은 오는 24일 멕시코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학생들에게 폭언과 추행을 일삼은 이른바 갑질 교수 논란에 따른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해당 교수가 제자들이 입상한 국제 디자인 공모전 수상자 명단에 자신의 자녀를 수차례 끼워 넣기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홍수현 기자입니다. 세계 4대 디자인 공모전인 미국의 스파크 디자인 어워드. 지난 2016년 수상 작품에 제주대 학생들이 입상한 실리콘 자기충전 전구가 게시돼 있습니다. 참가팀은 갑질 논란이 제기된 A 교수와 학생 3명 등 모두 5명. 하지만 상장에는 팀 명단에 없는 해당 교수의 자녀 이름도 포함됐습니다. 학생들은 작품 준비에 A 교수 자녀가 참여한 적이 없지만 교수가 출품 직전 자녀의 이름을 함께 올리도록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자녀분의 이름을 올리지 않을 경우에 성적이나 졸업에 관련해서 2차 보복이 두려워서 이름을 올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지난 2011년 또 다른 공모전에서도 당시 고등학생이던 A 교수 자녀의 이름이 수상자 명단에 기재되기도 했습니다. 학생들은 A 교수가 작업 과정에 참여하지도 않은 자녀의 이름을 공모전 수상장마다 넣도록 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상장 파일에도 영문으로 가해 교수의 자녀 이름이 실려 있고 이와 관련된 증언 또한 계속해서 제보가 되고 있습니다. 제주대 측은 공모전 참가팀 구성은 교수와 학생이 규정에 따라 할 뿐 학교가 관여하지는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공모전에 나갈 때 어떤 부류의 제주대학교의 어떤 사람들만 나가야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없고 같이 이제 협업해가지고 나갈 수 있는 것은 많기 때문에. 취재진은 이에 대한 해당 교수의 반론을 듣기 위해 수차례 접촉을 시도했지만 조만간 입장을 정리하겠다는 이야기만 전해진 상황. 제주대는 진상 조사에 나선 가운데 A 교수의 수업과 평가 배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수현입니다. 다음 달이면 민선 7기 도정이 출범합니다. 지방선거에서 도민의 선택을 다시 한번 받은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두 번째 임기이기도 한데요. 원희룡 지사가 풀어야 할 산적한 현안 과제들을 오늘부터 3차례에 걸쳐 보도합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지방선거 토론회에서 원희룡 후보가 지역 주민에게 폭행당하면서 전국적인 이슈로 떠오른 제2공항 건설 문제. 지역 주민과 시민단체들은 제2공항 관련 모든 절차를 일시 중지하고 국토부의 사전 타당성 재조사를 제주도가 직접 맡아 검증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원희룡 당선인은 68만 제주도민의 도백으로서 제2공항의 필요성 여부를 도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절차와 방법을 제시해야 한다. 원희룡 지사는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을 놓고도 논란이 끊이지 않자 수기형 공론조사를 거쳐 개원 허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사상 최대 규모인 5조 원이 투자된다는 오라 관광단지 개발 사업도 자본 검증 이후에 사업 승인을 결정하겠다며 일단 보류했습니다. 허가할지 여부를
우리 도정 철학 그리고 도의 개발과 보존에 대한 방침 모두를 놓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이처럼 첨예한 현안들에 대한 결정을 지방선거 이후로 밀어넣으면서 임기 초반부터 격렬한 찬반 논쟁이 예상되는 상황.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이 모두 승복하려면 시간을 충분히 두고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공론화 과정이 필요합니다. 빨리 결정하면 경제적으로는 효율적일지 모르지만 저희가 이 강적에서 봤던 것처럼 결정하고 추진하고 난 다음에 생겨나는 갈등 때문에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이 엄청나거든요. 특히 보수 성향의 무소속 도지사로서 더불어민주당이 장악한 도의회를 설득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클 것으로 보여 협치를 통한 현안 해결 능력이 시험대에 오르게 됐습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제주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는 논평을 통해 원희룡 당선인은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하고 도민 여론에 귀를 기울이라고 요구했습니다. 이 단체는 원희룡 당선인이 다시 도정을 이끌게 된 데에는 청정과 공존의 지속 가능한 제주를 만들어달라는 의미가 있다며 제2공항과 오라관광단지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독선이 아닌 소통으로 민의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성문 교육감이 당선 이후 처음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선거에서 최대 쟁점이었던 내신 100% 선발 고입제도와 관련해 연합고사 부활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교육감은 다시 연합고사 부활을 논의하면 일선 학교 현장은 물론 도민사회에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며 내신 100% 적용에 따른 매뉴얼을 마련해 연합고사 폐지에 따른 불안을 없애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 단지 조성을 두고 곳곳에서 마찰이 일고 있습니다. 사업이 추진되는 지역은 대부분 주민이 적고 외진 곳인데 주민들은 토사 유출과 환경 훼손을 우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포항 MBC 김철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산시와 경계인 경주시 내남면 해발 500여 미터의 산골 마을이 대규모 태양광 발전 단지 조성이 재추진되자 시끄럽습니다. 사업주가 마을과 가까운 뒷산에 축구장 10,000개 면적인 20여만 제곱미터의 전기사업 허가를 신청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6년과 지난해 주민 반발로 무산되었는데도 다시 신청한 것입니다. 주민들은 태양광 대단지가 들어서면 산사태가 우려되고 양봉 등 생업터전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합니다. 특산물이나 무슨 청정 농산물을 더 이상 지울 수 없는 그런 상태로 바뀌어버릴 것이고 이 동네는 한마디로 망할 수밖에. 사업장 인근 10개 마을 주민들은 경주시를 찾아 사업자만 배불리는 사업이 허가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주시는 허가권은 경상북도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태양광 발전 사업은 도의 허가사항입니다. 주민들의 반대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시의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포항시와 경계인 산골마을, 경상북도로부터 허가를 받은 사업주가 본격 개발 행위에 앞서 문화재 지표 조사를 위해 나무를 베자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주민 동의가 없었고 5만여 제곱미터를 훼손하면 토사가 유출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합니다. 태양광 시설을 한다고 산에는 소나무 군락지를 완전히 훼손시키고 비워낸다는 것은 도저히 우리 이 마을 주민으로서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경주시 외동읍 치술령에도 풍력 발전을 두고 주민들과 사업주가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정부가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높이려 하고 있지만은 막상 현장에선 민원과 갈등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네, 오늘은 제주도 남쪽 해상에서 일시적으로 북상하는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아침에 남쪽 지역부터 비가 시작돼서 낮에는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고요. 예상되는 강수량은 내일 새벽까지 20에서 60mm 정도입니다. 한편 오늘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 19도로 어제보다 1도가량 낮게 출발하고 있고요. 낮 기온 24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아침 북부 지역 흐린 하늘 보이고 있고요. 낮부터는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기온은 애월이 21도, 제주가 19도 보이고 있습니다. 서부 지역 현재 기온 21도 내외로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안덕과 서귀포가 21도, 남원 22도로 출발해서 낮 기온은 23도에서 24도로 예상됩니다. 동부 지역 낮 기온 23도로 어제보다 1도에서 많게는 2도가량 낮겠고요. 오늘 산간 지역 윗세오름 13도, 성판악은 18도로 출발해서 낮 기온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도서 지역도 흐린 가운데 기온은 21도 내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 앞바다에서 2.5m까지 비교적 높게 일겠고요. 제주도 남쪽 먼바다에서는 오늘과 내일 돌풍을 동반한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대부분 공항에서 구름이 많이 지나고 있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장마전선은 내일 새벽까지만 영향을 주겠고요. 이후로는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오늘 새벽 4시 40분쯤 제주시 한림읍 비양도 북서쪽 9km 해상에서 9.7톤급 도두선적 파워호에서 불이 났습니다. 해경에 따르면 어선에 타고 있던 선원 7명은 인근 어선에 모두 구조돼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은 진화 작업에 나서는 한편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4시 20분쯤 서귀포시 남원읍 신내리 공천포 운동장 인근 건천에서 굴다리 난간 보수 작업을 하던 55살 중국인 남성이 10m 높이에서 떨어져 다리를 크게 다쳤습니다. 경찰은 공사 책임자 등 관계자를 상대로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 2단도 황미정 판사는 지난 3월 서귀포시에서 흉기를 휘두르며 패싸움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 41살 저모 씨 등 6명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은 모두 불법 체류자들로 서로 특수상해죄의 가해자이며 피해자이고 서로 상대방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예멘 난민 신청자의 생계를 돕기 위한 구호 활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영리 시민사회단체인 글로벌 이너피스는 도민 성금으로 구매한 생필품을 난민 신청자들에게 제공했고 적십자사도 의료 지원에 나섰습니다. 반면 청와대 게시판에는 제주도 불법 난민과 무사증 입국을 반대하는 내용의 청원이 게시돼 참여자가 21만 명을 넘어서는 등 지역사회 내 난민 수용에 대한 찬반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올 들어 지난달까지 제주에서 난민 신청을 한 예멘인은 500여 명에 이릅니다. 정의당 제주도당은 어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지방선거에서 도민들의 성원으로 비례대표 도의원 1명을 배출했다며 감사의 뜻을 밝혔습니다. 정의당은 원내 정당으로서 제2공항과 대중교통체계 개편 등의 현안을 도민의 편에서 해결하고 난개발을 막기 위한 정책을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제주도는 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한 뒤 처음으로 버스업체에 대한 경영 서비스 평가를 오는 11월까지 실시합니다. 이번 평가는 원가 절감 노력과 인력 채용, 차량 운행 실태 등에 대한 자료 조사와 현장 조사, 이용객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이뤄집니다. 제주도는 지역 특성에 맞게 지침을 마련해 매년 평가하고 이에 따라 업체별로 성과 이윤을 차등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 건설업은 위축되고 관광업은 회복세로 전환됐습니다. 한국은행 제주본부가 발표한 5월 제주 지역 실물 경제 동향에 따르면
건축 착공과 허가 면적은 전달에 비해 35%, 건설 수주액은 18% 줄었습니다. 또 아파트 매매 가격은 지난해 4분기 이후 하락세가 이어졌습니다. 관광업의 경우 외국인 관광객이 10.6% 증가하면서 활기를 띠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